어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트코인들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또 비트코인 시세를 보자면 9,156불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횡보 끝나지 않은 것 같죠?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 꼭 사람이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빌려보자면 이 나이도 어린 놈 새끼가 어른을 갖고 놀고 있어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요. 이제 12살 정도가 되어가는 비트코인,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네요. 자, 헛소리는 그만하고 바로 또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다가오는 22일, 이제 3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 포함된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요즘 이 추세를 봤을 때 좀 세금을 강하게 뜯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벌써부터 흥분할 필요는 없겠죠.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작은 암호화폐 시장이라 마음껏 짓밟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긴 하네요. 주식도 밟았는데 이제 꿈틀하니까 살짝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암호화폐는 과연 어떨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또 재밌는 장난을 쳤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팔로워들이 내 비트코인은 어디 있냐라고 글을 남기니까 일론 머스크가 미안하지만 나는 도지코인만 거래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에 이어서 그는 이런 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도지코인의 강아지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 이러다 실제로 도지코인을 매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암호화폐 채널 중에 더 크립토 라크라는 그런 채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채널에서 4개의 떡상할 코인들을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 카바, 밴드 프로토콜, 스위치오, 네시가 아니라 네시 이렇게 4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카바랑 밴드 프로토콜은 다른 암호화폐 유튜버들도 추천을 했을 만큼 이제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둘 다 지금 일단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스위치오랑 네시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 소위 말하는 잡 알트들의 상승이 무시무시한 시간들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세타 토큰도 조만간에 한번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인컴 샬크스의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너도 한번 가자 라고 외쳐보고요. 자, 그 다음에 BAT 관련된 호재 소식이 있었죠. 제가 어제 깜빡하고 못 실었었는데 얼마 전에 BAT랑 바이낸스가 협업을 맺으면서 BAT 브라우저를 통해서 바이낸스를 거쳐 암호화폐를 간단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BAT에 탑재가 되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에 이어서 미국의 거래소 제미니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브 브라우저 상에서 제미니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증을 받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제미니가 제공하는 BAT 지갑 또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첨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 유튜브를 신청을 하실 때는 광고 차단 기능을 꺼주시면 유튜버들이 밥을 먹고 살 수가 있겠고요. 링크를 활용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화제의 알트코인이 또 한 가지가 있죠. SXP라는 것인데요. 스와이프, 이미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었는데요. 다가오는 호재 소식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폴로니엑스에서 상장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암호화폐 수탁을 맡아주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수탁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이낸스가 또 인수를 한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가오는 8월 1일 스테이킹 서비스도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바이낸스 카드가 인기를 더 얻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사토시 차트인데요. 아담 앤 이브 더블 바텀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질주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또 다른 엄청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ZEP 프로토콜, 이번에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ZEP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오라클 중에 가장 먼저 메인넷을 출시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체인링크보다는 이제는 ZEP이다 라고 하면서 광고를 해주고 있죠. 체인링크가 이 블록체인 오라클 관련해가지고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한데
다른 프로토콜 회사들도 열심히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서 봤었던 밴드 프로토콜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메인넷 출시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고점이 지금 현재 바닥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이게 깨지면은 꽤 아래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알트코인들이 난리가 나게 될 수가 있겠죠. 50%대까지 떨어진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달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 알트코인들 시총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최근 750일 동안의 알트코인의 상승을 막아왔었던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얘가 올라가고 얘가 떨어지면은 알트 천국이 열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밥 천국보다 더 군침 넘어간다는 알트 천국. 알트 천국 문이 열려가지고 제 시청자 모든 분들 배 터지도록 수익을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최근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8BTC에 따르면은 채굴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6월 19일 채굴자 비트코인 주소에서 외부 주소로 이체된 비트코인은 총 987개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다. 자, 물론 6월 25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긴 했었으나 그 이후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거래소 이체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꾹 붙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해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비트코인을 미친듯이 사서 모았었는데 지난 3주간은 비트코인 매입을 쉬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와 동시에 그레이스케일의 상품이죠. GBTC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최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GBTC의 프리미엄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낮아진 것은 여태까지 5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5번 중에 한 번 빼고 4번 모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후에 비트코인 강세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붙들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세를 예견할 수 있는 지표가 한 가지 더 추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로 이러다가 비트코인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서 도미넌스를 빨아당기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은 좀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함께 사이좋게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테더 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데 그 돈만 좀 빠져나와서 이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흘러가도 꽤 큰 상승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어서 그레이스케일 이사가 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ETF 승인은 시간 문제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긴 한데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려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이득을 챙길 기득권들이라든지 세력들이 준비가 다 됐을 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ETF 일단 승인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텐데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는 것을 잘 보고 무사히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물리게 되겠죠. 자, 아무튼 머나먼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상반된 비트코인 지표 매도 매수 헷갈리네. 나도 헷갈려요. 지금 뭐 거의 분석도 안 올라옵니다.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이 박스권 안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몇 개 있는 분석들은 생략을 해버리도록 하고요. 이 달러화 약세가 비트코인 신고점 경신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능하게 도와줄 것이다 라는 부분만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소재 벤처 캐피탈 DTAP 캐피탈의 창업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소비자 물가지수 2% 상한선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 한 달간 횡보세를 유지한 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부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달러화 약세가 강한 후폭풍으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이 지난 2년간의 조정 국면을 마무리 짓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며 신고점 경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달러 가치 하락하자. 더 찍어서 뿌려라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은 농담이고요. 달러와 같이 떨어지면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죠. 이번 달 말이면은 그동안에 렌트를 못 낸 사람들, 렌트를 용서해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집주인이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런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곧 있으면 만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7월 21일이었던가 아니면은 7월 말이었었던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연장하지 않으면 이제 집주인들이 이 세입자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집주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제 렌트를 받아서 융자를 갚는데 못 받으면은 언제까지고 공짜로 살 수 있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예측으로 2,800만 정도의 가구가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컴컴한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작이죠.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디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들 재밌었다, 그래도 좀 들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 역시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도움으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죠. 광고 시청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광고주 방문 및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점심에는 집에서 맛있는 거 요리하셔갖고 드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